안녕하십니까. 닥터파이낸스의 김영환 교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매도 그리고 차익거래 이런 존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또 얼만큼 이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얼만큼 이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차익거래자들의 순기능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들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매도자들이 욕먹는 데는 또 이유가 있거든요. 헤지펀드들이 한머니라고 욕먹는 것도 있지만 공매도 때문에 욕먹는 경우들도 추세 편승 뭐 이런 거가 너무 심해가지고 욕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머니라면은 그죠? 기관 투자자라서 내재 가치를 정확히 알고 시장이 효율적이도록 돕는 좋은 놈 아닌가요? 아니, 스마트머니가 나쁜 놈이라고요?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머니도 스마트머니 나름이다 하는 건데요. 우리는 뭐 EMH를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버펫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분들도 스마트머니들 중에 헤지펀드 중에 있긴 해요. 이런 분들을 우리는 contraria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좀 가격을 안정되게 시장 가격이 버블이나 크래시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망치질을 해준다라고 했고요. 반면에 시류에 편승해서 돈을 벌겠다 하는 이런 헤지펀드들도 또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가격을 더 요동치게 만듭니다. 버블이 더 증폭되도록, 그리고 크래시가 더 심화되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작전하고는 또 다릅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편승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편승하다 보니까는 그게 더 확 증폭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들인가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스마트머니 트레이딩 그랬는데 우리가 공부한 것까지는 차익거래자들이 가격을 내재 가치에 수렴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왔죠. 그러나 어떤 때에는 스마트머니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짓도 하더라 한 겁니다. 만약 차익거래자가 판단하기를 비차익거래자들의 수요가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에 편승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아이고 세력에 지쳤다. 뭐예요? 이 노이즈 트레이더 이쪽에 한쪽 방향으로 확 쏠리는데 그거에 저항해서 내가 뭐 이게 하느니 내가 편승하는 게 더 돈을 잘 벌겠다 하고서는 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트레이더들의 수요가 예측 가능하다 그러면은 차익거래자들이 EMH를 도와주는 데에는 한계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predatory trading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positive feedback trad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predatory trading이라고 하는 거는 front running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선행 매매라고도 하죠.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얘기가 됩니다. 불법이 되는 거죠. front running 말하자면은 그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 나의 어떤 고객, 큰손 고객이 뭐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걸 발견했다. 근데 그 사람이 팔기 전에 내가 먼저 팔아버려가지고 차익을 남겨먹는 그런 행위, 새치기 하는 거죠. 그런 거는 프론트 러닝인데 불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내 증권 회사의 고객 앞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건 불법이고, 근데 내 고객이 아닌 다른 어떤 빅피쉬가 저쪽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프론트 러닝 한다. 이거는 불법까지는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저걸 익명으로 감춰가지고 막 트레이딩을 하겠죠. 근데 트레이딩 패턴을 분석하다 보면은 저기 분명히 누군가 빅피쉬가 큰 놈이 큰 손이 한꺼번에 막 트레이딩 하는 게 눈에 보인다. 이게 잡힌단 말이에요. 아무리 나눠서 잘게 잘라서 한다 그래도 그 패턴 인식이 된다는 거죠. 빅데이터 가지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선행을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한 투자자가 말하자면 먹잇감이 주식 한 종목을 팔아야 한다고 칩시다. 포식자가 이를 알고 이 매도 가격을 단기적으로 낮춘다는 것을 안다고 칩시다. 내재 가치에서 멀어진다고 치면은 포식자라면 어떻게 뭘 할까 보시면은 가격이 단기적으로 낮아질 걸 알면은 저 딱 보아하니 이 큰 손이 주식을 뭐 한 10억 주 아니면 1억 주를 팔고 나면은 가격의 임팩트가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트레이딩되는 주식 수가 뭐 많아봐야 뭐 10억 주인데 한 1억 주를 한꺼번에 팔아야 된다. 그러면 출렁하죠. 출렁할 때 얼만큼 내려가겠다 하는 게 눈에 보이면은 미리 공매도를 쳐버리는 거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저점을 찍게 만들었을 때 다시 사고 치고 올라온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단기적으로 낮아질 것을 안다면 셀 하이 바이로 공매도를 치는 거고, 그 포식자는 그 투자자 먹잇감보다 앞서서 공매도하고 그로 인해 가격이 더욱 낮아질 거다. 손해 보는 건 결국 이 큰 손, 이 한꺼번에 1억 주를 내놨던 그런 사람이 되겠죠. 결국 먹잇감은 포식자가 없을 때에 비해서 훨씬 낮은 값의 주식을 더 팔아서 손해를 봐야 되겠고요. 일단 먹잇감이 다 팔고 나면은 포식자는 저가 매수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 하는 건데,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하는 초단타 매매자들이 이런 걸 많이 한다 하는 거가 되고요.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플래시 크래시까지 엮어져서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추세 편승 트레이딩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추세 편승 트레이딩은 만약 차익 거래자가 내재 가치를 벗어난 가격 변화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추세에 대항해서 싸우기보다는 편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멘텀 트레이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포지티브 피드백 트레이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차익 거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격이 오르면은 추격 매수, 가격이 떨어지면 추격 매도,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트레이딩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고, 이럴수록 가격 변화가 더 예측 가능해져 버리는 거죠. 나만 추세 편승하는 게 아니라 쟤네들도 추세 편승하고 뭐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며칠 더 지속되겠다 하는 거를 예측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죠. 단타로 해가지고 추세 편승해서 사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만약 차익 거래자가 이게 반대하는 거래를 해서 싸우지 않으면은 이런 것이 지속되다 보면은 버블이 형성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예측 가능한 추세 편승 트레이딩이 차익 거래자가 아닌 트레이더들로부터도 나오는 바, 스마트 머니의 반응이 EMH를 더욱 저해할 수도 있다. 헤지펀드의 반응들이 스마트 머니가 일반 트레이더들에 의해서 선행 매수해서 가격을 더 올리고, 또 추세 편승 트레이더들이 이를 보고 더욱더 가격을 올릴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요점은 어떤 상황에서는 스마트 머니가 이 가격의 괴리 현상을 더 악화시킨다 하는 겁니다. 다른 트레이더들의 증권에 대한 수요가 예측 가능할 경우, 그리고 교과서적인 차익 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또 다른 차원의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루노 마이어 앤 나겔이라는 그 교수님들, 브루노 마이어 이분은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님이시고, 나겔, 스테판 나겔 이분은 또 시카고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저널 오브 파이낸스의 뭐 에디터 뭐 이런 뭐 탑의 교수님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연구한 걸 보면은 헤지 펀드들의 인터넷 주식 포지션들을 가지고서 이제 봤는데, 추세 편승 트레이딩을 한 헤지 펀드들이 대빵 많더라. 이제 1999년부터 2000년 초반 이때 버블이 한창 진행됐을 때 헤지 펀드들이 한 역할이 대부분은 추세 편승을 해가지고 버블을 악화시키더라, 더 증폭시키더라, 버블을 없애도록 싸운 게 아니었더라 하는 거를 또 발견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대부분은 그랬지만은 그 중에 일부의 소수의 컨트레리안 헤지 펀드들은 버블에 맞서 싸우다가 그리고 망치질을 하다가 버블이 최고조로 달하기도 전에 폭망하셨다 하는 걸 발견합니다. 헤지펀드들은 개별 주식에 대해서 타이밍을 되게 잘 맞추더라, 추세 편승하는데 귀재더라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이제 헤지펀드들의 proportion in investment in Nasdaq in high price to sales stock, 그런데 버블 주식을 얘네들이 얼만큼 가져갔는가, 헤지펀드들의 포지션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proportion, 비율이죠. 버블 주식들, high price to sales stock, 그죠? 세일즈 1달러, 그 종목 하나하나 보면은 그 회사, 아마존 같은 거 1달러 판 거 대비 시장에서 주가로 얼만큼 쳐주느냐, 이 비율이 PS 레이시오죠.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 당시에 인터넷 버블 스탁이 되겠죠. 나스닥 그 버블 스탁을 얼만큼 포지션에 가져갔느냐, 저기 포트폴리오 중에서 몇 %였느냐,
40%씩 넘게 가져간 그 헤지 펀드들도 있더라. 80% 가까이. 스파이그 디베나라는 거 이런 회사 헤지 펀드는 이 정도로 가져갔고, 그 다음에는 조지 소로스가 빠질 수가 없죠. 헤지 펀드 하면은 이 양반들의 거는 조금은 좀 견디는 듯 저항하는 듯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60% 가져가서 돈을 크게 버시고 이제 치고 빠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역시 소로스 할아버지 대단하십니다. 이제 굵은 선 나오는 거는 이제 마켓 포트폴리오 시장 평균이죠. 시장 평균으로 쳤을 때 이런 버블 스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올라가는 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헤지 펀드들, 대표적인 소로스 펀드나 이런 애들은 엄청나게 많이 버블 스탁에 편승했더라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그거에 저항해서 싸우신 장렬히 전사하신 분도 있습니다. 타이거 펀드,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줄리안 로버트슨이라는 분, 그죠? 짐 쌌다는 겁니다. 이때 망하셔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이때 이 줄리안 로버트슨이 우리 귀에 왜 익숙합니까? 최근에 문제가 된 펀드 뭐였죠? 패밀리 오피스, 빌 황, 기억나십니까? 네, 그 빌 황이 누구한테 선택을 받았다? 줄리안 로버트슨이 빌 황을 보고서 야, 너는 투자의 귀재야 그러면서 믿고서 오른팔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분이 폭망하실 때 아시아에서 타이거 아시아, 그죠? 홍콩에서 빌 황이 이걸 또 매니지했다는 거죠. 그때 타이거가 가시면서 빌 황이 이제 또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은 타이거 아시아라는 회사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타이거 펀드 아시아 지사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굴리다가 또 좀 이름을 남기긴 했죠. 물론 좀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또 문제가 됐는데 그 계열입니다. 이쪽 줄리안 로버트슨 컨트라리언으로 갔던 분, 용감하신 분이죠. 빌 황도 어떤 면에서는 그 좀 용감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컨트라리언으로 갔던 건데 문제는 빌 황은 또 뭡니까? 별개의 문제가 되죠. 그분은 패밀리 오피스, 이센셜리 헤지 펀드이긴 한데 몰빵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몰빵. 과신, 자기 과신이 너무 심한 거죠. 헤징을 제대로 하고 그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 그건 별도의 얘기입니다. 최근에 들어서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잘 못했다. 줄리안 로버트슨 이때 이슈가 됐던 분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브루너 마이어 앤 나겔 교수님들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네, 교과서적인 차익 거래자. 그죠? 우리가 첫 시간, 둘째 시간에 배우기로는 차익 거래자들의 역할이 경제 이론, 이 efficient market hypothesis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존재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아이언맨 같은 존재, 뭐라 그러죠? 이 어벤져스 같은, 나는 효율적 시장의 어벤져스, 버블이나 가격의 괴리, 시장의 비효율성, 내가 모두 싹 다 없애주겠어 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아이고, 버블 없애려고 보니까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고 힘들구나. 누가 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섭섭하죠?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겠고 우리가. 그러고 나니까 뭡니까? 그럴 바에는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넘 이렇게 되는 거죠. 버블과 싸우기보다는 편승을 해야 되겠군 하고 나가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버블과 떡락의 무한 반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드릴 거는 초단타 매매자들에 대한 얘기를 다음 비디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